햄버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딱 15초예요. 15초. 근데 더 놀라운 거 아세요? 이 시스템 만든 사람들은 정작 가난하게 죽었어요. 반면 이 사람, 52살의 밀크쉐이크 기계 팔던 이 아저씨는 억만장자가 됐죠. 아, 그리고 맥도날드가 처음 팔던 게 햄버거가 아니라 핫도그였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 두 형제가 만든 완벽한 시스템을 한 영업사원이 인수해서 어떻게 세계 제국을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믿기 힘든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1940년 캘리포니아. 맥도날드 형제 딕과 맥. 이 둘은 사실 별로 잘 나가지 못하는 사업가들이었어요. 영화관을 운영했는데요. 망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이었죠. 이름은 당당하게 맥도날드 바비큐. 근데 메뉴 좀 보세요. 핫도그, 바비큐, 햄버거, 샌드위치 등등. 무려 25가지예요. 25가지. 동네 중국집도 아니고요. 당연히 주방은 전쟁터였겠죠? 주문 들어오면 정신없고 음식은 늦게 나오고 그래도 나름 장사는 됐어요. 근데 형제들은 계속 뭔가 찜찜했던 거예요. 접시가 계속 깨지거나 없어지고 10대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가족 손님들은 불편해하고 그러던 어느 날 딕이 엄청난 걸 깨달았어요. 매출의 80%가 햄버거에서 나온다는 걸요. 나머지 20가지 메뉴는 사실상 장식이었던 거죠. 이 깨달음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1948년 10월 형제는 미친 결정을 하죠. 문을 닫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리고 전부 다 뜯어고치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죠. 장사 잘 되는데 왜 문을 닫냐고요? 하지만 맥도날드 형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3개월 후 1948년 12월 맥도날드가 다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메뉴가 6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햄버거, 치즈버거, 음료, 밀크쉐이크, 감자튀김, 파이, 끝.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어요. 햄버거가 15센트, 원래 30센트였거든요. 반값이에요. 주방을 완전히 재설계했거든요. 헨리 포드의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영감을 받아서요. 한 명은 오직 패티만 구워요. 다른 한 명은 빵만 굽고 또 다른 한 명은 포장만 하는 거예요. 각자 한 가지 일만, 그것도 최적화된 동작으로. 형제는 천재였던 거죠. 결과가 어땠냐고요? 주문부터 음식 받기까지 30초. 사람들이 미쳤죠. 햄버거 15센트에 30초 만에 나온다니. 줄이 블록바까지 늘어섰어요. 모든 음식은 종이봉투에 담았어요. 접시는 없었죠. 접시값도 안 들고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안 깨지잖아요. 완벽한 거예요. 웨이터도 없앴어요. 카운터에서 직접 주문하고 받아가는 셀프 서비스. 인건비도 줄어들고요. 맥도날드 형제는 패스트푸드의 모든 걸 발명해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형제들은 야망이 없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샌 버나디노에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몇 개 프랜차이즈를 내주긴 했지만 관리가 귀찮다며 더 이상 확장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맥도날드는 작은 로컬 햄버거 가게로 남을 뻔했죠. 그런데 1954년 어느 날 52살의 레이 크록은 자기 책상 앞에서 주문서를 보고 있었어요. 밀크쉐이크 기계 판매원이었던 크록은 이미 인생의 황혼기였죠. 당뇨병에 관절염까지, 그리고 빚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캘리포니아에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밀크쉐이크 기계 8대. 8대라고요? 보통 레스토랑은 한 대, 잘 나가는 곳도 2대 정도거든요. 근데 8대? 실수가 아니었어요. 정말 8대를 주문한 거였죠. 크록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곳이길래? 크록은 시카고에서 샌 버나디노까지 직접 운전해서 가기로 했어요. 약 3,200km. 그 당시 52살 중년이 밀크쉐이크 기계 때문에 미국을 횡단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도착해서 본 광경. 오전 11시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긴 줄. 크록도 줄에 섰죠. 주문하고 15초 후 햄버거를 받았어요. 한 입 먹었어요. 맛있었죠. 싸고 빠르고 맛있었어요. 하지만 크록이 진짜 감동한 건 따로 있었어요. 주방을 들여다본 크록은 전율했죠. 모든 동작이 완벽했어요. 한치의 낭비도 없었거든요. 마치 발레 같았던 거예요. 밀크쉐이크 기계 판매원으로 평생을 살았던 크록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미래다. 이걸로 미국 전역을, 아니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겠다. 크록은 즉시 맥도날드 형제를 찾아갔어요. 전국에 맥도날드를 열겠다고 제안했죠. 형제들은 시큰둥했어요. 이미 프랜차이즈 몇 개 해봤는데 관리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죠.
크록은 설득했어요. 아니, 거의 구걸했죠. 자기가 다 할 테니 형제들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결국 1955년 계약 성사. 크록이 프랜차이즈 독점 운영권을 갖고 형제는 매출의 0.5%씩 받기로 했어요. 중요한 결정은 형제들의 승인이 필요했고요. 완벽한 파트너십인 줄 알았죠. 1955년 4월 15일, 크록은 일리노이주 데스플레인스에 첫 맥도날드를 열었어요. 근데 크록은 보통 프랜차이즈 사업가와 달랐거든요. 오픈 첫날, 52살 크록은 직접 바닥을 닦았어요. 무릎 꿇고. 고객이 보는 게 바로 청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크록은 네 가지를 종교처럼 믿었어요. 품질, 서비스, 청결, 가치. 이 네 가지만 지키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죠. 크록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매장에 있었어요. 화장실이 깨끗한지, 감자튀김이 눅눅하지 않은지, 직원들이 친절한지 일일이 확인했죠.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벌써 성공했는데 좀 쉬어도 되지 않냐고요. 하지만 크록은 대답했죠. 성공? 아직 멀었어요. 미국 전역에 수천 개를 열 거라고요.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하지만 크록에겐 비밀 무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햄버거 대학교. 진짜 대학교예요. 졸업장도 줬죠. 여기서 프랜차이즈 오너들을 교육했어요. 햄버거 굽는 법부터 직원 관리, 고객 응대까지. 크록의 철학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햄버거를 파는 게 아니다. 시스템을 파는 거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1년에 10개씩 매장이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안 벌렸던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는데도요. 프랜차이즈 비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크록은 여전히 빚이 있었고 확장 속도는 점점 느려졌어요. 그때 크록의 제자점검은 해리 소너본이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가 뭘 팔고 있냐고요? 햄버거? 땡, 틀렸어요. 우리는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는 거죠. 소너본의 계획은 이랬어요. 맥도날드 본사가 좋은 위치의 땅을 사거나 임대하고 그 땅을 프랜차이즈 오너에게 다시 임대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비용 플러스 땅 임대료, 이중 수익. 이 전략 덕분에 맥도날드는 나중에 세계 최대의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가 돼요. 햄버거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회사가 된 거죠. 하지만 크록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맥도날드 형제였죠. 1960년대 초반. 크록과 맥도날드 형제의 관계는 최악이 됐어요. 크록이 메뉴에 프라이드 치킨을 추가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형제는 거부했죠.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밀크쉐이크 만드는 방법도 개선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된대요. 완벽한 레시피를 건드릴 수 없다고요. 크록은 미칠 것 같았죠. 자기가 전국에 500개가 넘는 매장을 열었는데 메뉴 하나 못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고요? 계약서 때문이에요. 모든 중요한 결정은 형제들의 허락이 필요했거든요. 형제들은 변화를 싫어했어요. 그들의 완벽한 시스템을 건드리는 걸 용납할 수 없었죠. 반면 크록은 혁신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메뉴, 새로운 마케팅, 더 빠른 확장. 1961년 크록은 결단을 내렸어요. 형제들을 아웃시키자. 크록은 형제들을 찾아갔어요. 맥도날드를 완전히 사겠다고 제안했죠. 형제들이 가격을 제시했어요. 270만 달러, 세금 내고 각각 100만 달러씩 갖겠다는 거죠. 1961년 당시 270만 달러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약 250억 원. 크록은 그 돈이 없었어요. 은행에서 빌려야 했죠. 하지만 그는 기꺼이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근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돼요. 계약서에 형제들의 샌 버나디노 매장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형제들은 이 매장만큼은 계속 운영하고 싶다고 했어요. 크록은 동의했죠. 하지만 형제들은 더 이상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쓸 수 없었어요. 그 권리는 크록에게 넘어갔으니까요. 형제들은 가게 이름을 빅 M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크록은 뭘 했냐고요? 형제들 가게에서 딱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새로운 맥도날드를 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옆에 진짜 맥도날드가 있는데 누가 가짜를 가겠어요? 결국 형제들의 빅M은 망했어요. 딕 맥도날드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레이가 우리한테 했던 가장 큰 거짓말은 그가 악수를 하면서 한 말이었죠.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형제들은 백만장자가 됐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제국을 잃었죠. 크록은 억만장자가 됐고 역사에 이름을 남겼어요. 누가 승자일까요? 크록은 멈추지 않았어요. 1967년 캐나다와 푸에르토리코, 1971년 일본과 독일, 1990년 1월 31일
소련 모스크바의 첫 맥도날드 오픈. 5만 명이 줄을 섰어요. 5만 명. 냉전이 끝나고 있었던 거예요. 햄버거 하나로요. 각 나라마다 현지화도 했어요. 인도는 소고기 대신 감자 패티, 일본은 테리야끼 버거, 프랑스는 맥바게트, 한국은 불고기 버거. 오늘날 맥도날드는 어떨까요? 100개국 이상, 4만 개 넘는 매장, 하루 6,900만 명 방문, 매초 75개 햄버거 판매, 세계 인구의 1%가 맥도날드 경험. 크록은 1984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가 만든 제국은 계속 커지고 있죠. 자,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뭘 배웠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시작일 뿐인 거죠. 맥도날드 형제는 천재였어요. 패스트푸드를 발명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작은 가게에 만족했죠. 크록은 그 아이디어의 진짜 가치를 봤어요. 그리고 실행했고요. 세상을 바꾸는 건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이에요. 두 번째, 완벽한 시스템이 승리한다. 크록이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햄버거가 맛있어서? 아니에요. 시스템이 완벽했기 때문이죠. 어디를 가든 똑같은 맛, 똑같은 품질, 똑같은 경험. 일관성이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비즈니스는 냉정하다. 크록이 형제들에게 한 짓이 옳았을까요? 솔직히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비즈니스에서 감상은 위험하다는 거죠. 친구와 비즈니스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바로 계약서. 네 번째, 52살도 늦지 않다. 크록이 맥도날드를 시작한 나이 52살. 요즘 같으면 은퇴 준비할 나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시작해서 세계 최대의 외식 제국을 만들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예요. 레이 크록은 이렇게 말했어요. 행운은 준비된 자를 찾아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운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밀크쉐이크 기계 8대 같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무시할 건가요? 아니면 3,200km를 운전해서 직접 확인하러 갈 건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롭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끝.